나는 아버지의 새 아내를 처음 본 날, 그녀의 미소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줄 알았다. 그 미소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이 내 어린 가슴을 찔렀다. 이제 그녀가 떠난 후 아버지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 때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늦었어요, 아빠. 당신이 나를 버린 그날부터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날은 내 10살 생일이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떠난 지 겨우 1년 만에 아버지는 새 여자를 데려왔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예쁜 이름처럼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우리 집 문을 열었다. 안녕, 은지야. 나랑 잘 지내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웃었고 나를 보며 말했다. 은지야,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 완성. 그 말은 내게 상처였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밀어내는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무너졌다. 하지만 지은을 만난 후 그는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젊었고 야심차고 아버지의 돈을 노렸다. 나는 그걸 느꼈다. 그녀가 집에 들어온 첫날, 내 방에 있던 어머니의 사진을 치워버렸다.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지.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근지야, 이해해. 새 출발이야 라고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은 지은의 것이 되었다. 그녀는 쇼핑을 좋아했고 아버지의 월급을 탕진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의 화장품 냄새가 가득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고 지은과 함께 웃었다. 내 성적표를 보여주면 좀 더 열심히 해 라고만 했다. 하지만 지은이 사달라는 가방을 위해 그는 야근을 했다. 아빠, 나도 생일 선물 내가 말하려 하면 그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13살 때 지은이 임신했다. 아버지는 기뻐서 날뛰었다. 은지야, 내 동생이 생길 거야. 하지만 그건 내게 재앙이었다. 지은은 임신을 핑계로 나를 더 괴롭혔다.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조용히 해. 그녀의 말에 나는 방에 갇혔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호했다. 은지야, 지은이 힘들어하잖아. 그때 나는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짐이었다. 동생이 태어났다. 이름은 민준. 귀여운 아기였다. 하지만 지은은 민준을 핑계로 나를 더 멀리했다. 은지가 민준을 질투해 그녀의 거짓말에 아버지는 나를 야단쳤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민준의 울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다. 나는 공부에 매달렸다. 좋은 대학에 가서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지은은 내 꿈을 짓밟았다. 대학. 돈이 어디서 나와? 민준 교육이 먼저야. 아버지는 동의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은이 반대했다. 은지가 집을 나가면 누가 민준을 돌봐.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나를 설득했다. 은지야, 1년만 미뤄. 지은이랑 민준이 필요해. 나는 울면서 포기했다. 대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돈을 모아 독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내 돈을 훔쳤다. 집안 비용이야. 아버지는 가족이니까 이해해라고 했다. 20살이 되던 해, 지은이 아버지의 통장을 비웠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 더 부유한 남자. 미안해. 하지만 난 더 나은 삶을 원해. 그녀의 편지에 아버지는 무너졌다. 민준을 데리고 떠났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울었다. 은지야,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이미 상처받았다. 아빠, 이제 와서 왜? 나는 집을 나왔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그 후 나는 열심히 살았다. 카페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에 다녔다. 친구를 사귀고 사랑을 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상처가 남았다. 아버지는 가끔 전화를 했다. 은지야, 돌아와.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빠,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요.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병이 들었다. 지은이 떠난 후 그는 외로웠다. 민주는 지은을 따라갔다. 아버지는 홀로 남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원룸 문을 두드렸다. 은지야, 제발. 그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아빠, 왜 이제 와서?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은지야. 내가 바보였어. 그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아버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은지야, 내가 없으면 아빠는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를 일으키며 말했다. 아빠, 당신이 나를 죽였어요. 이제 와서 살리고 싶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며 동화를 읽어주었다. 은지야, 너는 아빠의 보물이야. 그 말은 이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지은이 나타난 후 모든 게 변했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그녀를 선택했나? 왜 나를 버렸나? 다음 날 아버지는 다시 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은지야,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나는 받지 않았다. 아빠, 필요 없어요. 가세요.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은지야, 이야기 좀 해줄게. 지은이, 그녀가 날 속였어. 그는 지은의 배신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돈을 노렸다. 임신도 계획된 거였다. 민주는 그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 그걸 왜 이제 말해요? 그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눈이 멀었어. 나는 화가 났다.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학교 포기하고 혼자 버티고 내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밀쳤다. 접근하지 마세요. 그 후 아버지는 매일 왔다. 때론 음식을 가져오고 때론 돈을 주려 했다. 은지야, 이 돈으로 대학 다녀.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빠, 돈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게요. 내 마음은 복잡했다. 원망과 연민이 뒤섞였다. 친구들은 말했다. 은지야, 용서해. 가족이잖아. 하지만 나는 가족. 그는 나를 가족으로 안 봤어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간암이었다. 소식을 듣자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는 약해진 모습으로 웃었다. 은지야, 와줘서 고마워. 나는 앉아서 물었다. 아빠, 왜 그랬어요? 왜 지은을 선택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은지야, 아빠는 외로웠어. 어머니가 떠난 후 세상이 무너졌어. 지은이 날 구해준 줄 알았어. 하지만 착각이었어. 그의 이야기를 듣자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사랑받지 못했다. 은지야,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표현이 서툴렀어. 나는 울었다. 아빠, 나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커요. 그는 손을 잡았다. 미안해. 용서해줄 수 있니? 퇴원 후 아버지는 내 원룸 근처로 이사 왔다.
우리는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 추억, 어머니 이야기. 은지야, 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을 거야.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은에 대한 원망은 남았다. 아빠, 그녀 때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은지야, 그건 내 잘못이야. 그녀를 탓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버지를 도왔다. 병원에 데려가고 식사를 챙겼다. 내 마음은 서서히 녹았다. 아빠, 오늘 뭐 먹을까요? 내 말에 그는 웃었다. 은지야, 내가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병은 악화되었다. 의사는 몇 달 남았어요 라고 했다. 나는 절망했다. 아빠, 가지 마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편지를 썼다. 은지야, 아빠는 내게 미안해. 내 인생을 망친 건 나야. 하지만 너는 강해. 내 꿈을 이뤄. 사랑해.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다음 날 그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나는 혼자 서 있었다. 민주는 오지 않았다. 지은도. 아버지의 죽음 후 나는 변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다. 하지만 가슴에 빈자리가 있었다. 어느 날 민준에게 연락이 왔다. 누나, 엄마가 지은이 병들었다. 민준은 도움을 청했다. 나는 망설였다. 왜 나한테?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용서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나, 엄마가 위독해. 병원비가 나는 전화를 끊고 싶었다. 지은, 그 여자가 왜 나한테? 하지만 민준은 무죄였다. 그는 내 동생, 아니,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가족처럼 자랐다. 알았어, 민준아. 주소 보내. 나는 병원으로 갔다. 병실에서 지은은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눈을 피했다. 은지. 미안해. 그녀의 말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민준이 말렸다. 누나, 제발. 나는 앉았다. 지은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지야, 난 잘못했어. 내 아버지를 이용했어? 민준도. 그의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을 듣자 충격이었다. 뭐라고? 그녀는 울면서 털어놓았다.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 아버지를 속인 거였다. 미안해. 돈 때문에 나는 화가 났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를 죽인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다. 암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머니와 같은 병. 민주는 울었다. 누나, 엄마를 도와줘. 나는 망설였다. 원망이 컸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다. 용서해. 나는 병원비를 냈다. 민준아, 내가 잘 돌봐. 지은은 감사했다. 은지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이건 아빠를 위한 거예요. 그 후 민준과 나는 가까워졌다. 그는 고등학생이었다. 누나, 아빠 이야기해줘. 나는 어린 시절을 말했다. 지은 없이 행복했던 때 민준은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했다. 나는 안아주었다. 민준아, 너는 잘못 없어.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지은 없이. 지은이 죽은 후 민준은 내게 왔다. 누나, 같이 살아. 나는 동의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새 출발을 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민준은 공부에 매달렸다. 누나, 나 대학 갈게.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민준아, 내 꿈 이뤄. 하지만 과거는 가끔 떠올랐다. 밤에 잠 못 이룰 때 아버지의 얼굴,
지은의 미소. 나는 일기를 썼다. 아빠, 이제 이해해요. 외로움 때문에 용서는 서서히 왔다. 지은도 그녀의 삶이 가여웠다. 가난에서 벗어나려 애썼을 테니. 어느 날 민준이 말했다. 누나, 결혼할래? 나는 웃었다. 민준아, 아직 일러 하지만 내게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현우. 회사 동료. 그는 부드러웠다. 은지야, 내 과거를 안아줄게. 나는 그를 사랑했다. 결혼을 준비했다. 결혼식 날 민준이 울었다. 누나,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사진을 재단에 올렸다. 아빠, 봐요. 내가 잘 살고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용서의 눈물. 새 삶이 시작되었다. 현우와 나는 아이를 가졌다. 딸이었다. 이름은 하은. 아빠처럼 사랑할게. 나는 맹세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하지만 교훈은 남았다. 가족은 선택이다. 용서는 힘이다. 하은이 태어난 날 병원에서 나는 울었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을 때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다. 하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현우는 웃었다. 은지야, 우리 가족이야. 민주는 삼촌이 되었다. 누나, 축하해.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삶은 항상 평탄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경제 불황으로 해고 위험이 있었다. 나는 불안했다. 현우야, 어떻게? 그는 안아주었다. 은지야, 같이 이겨내. 민준도 도왔다. 누나, 내가 아르바이트 할게. 그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그때 지은의 옛 연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의 친아버지였다. 민준을 데려가고 싶어. 그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지금 와서. 당신이 버린 아이잖아요. 민준은 동요했다. 누나, 나 어떡해? 나는 말했다. 민준아,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나랑 현우 형부가 내 가족이야. 민준은 거절했다. 아저씨, 필요 없어요. 누나가 있어요. 그 남자는 포기했다.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민준아, 고마워. 나는 안아주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도졌지만 우리는 이겼다. 하은이 자라면서 나는 어머니의 역할을 생각했다. 하은아,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우와 나는 대화를 많이 했다. 은지야, 내 아픔 알아? 그의 말에 나는 의지했다. 어느 날 옛집을 방문했다.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 이제 빈집이었다. 먼지를 털며 어린 시절 물건을 찾았다. 어머니의 사진. 엄마, 나 잘 지내? 눈물이 흘렀다. 민준이 말했다. 누나, 이제 놓아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 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를. 아버지의 배신지라는 제목으로 출판 제안이 왔다. 책이 나왔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실제 이야기인가요?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네, 제 3이에요. 용서의 이야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강연을 했다. 과거를 용서하세요? 그게 자유예요. 청중이 박수쳤다. 민주는 자랑스러워했다. 누나, 멋져. 현우는 은지야. 내가 빛나라고 했다. 하은이 5살이 되었다. 엄마, 할아버지 이야기 해줘. 나는 말했다. 할아버지는 실수했지만 사랑했어. 하은은 웃었다. 엄마처럼 되게? 삶은 계속되었다. 드라마처럼 가시와 꽃이 공존했다. 하지만 나는 강해졌다. 아버지의 유산은 용서였다. 책이 성공한 후
삶이 변했다. 미디어 인터뷰, 팬 미팅. 하지만 나는 겸손했다. 제 이야기일 뿐이에요. 한 인터뷰에서 지은에 대해 물었다. 그녀를 용서했나요? 나는 대답했다. 네, 이제는. 그녀도 피해자였어요. 민주는 대학에 갔다. 법대를 선택했다. 누나, 불의를 바로잡을게 그의 꿈에 나는 응원했다. 현우는 사업을 시작했다. 카페. 은지야, 내 이름으로 카페 이름은 은지의 용서. 손님들이 많았다. 하은은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엄마, 오늘 재미있었어. 저적 웃음에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밤에 가끔 악몽을 꾸었다. 어린 나, 버려진. 현우가 안아주었다. 은지야, 이제 괜찮아. 어느 날 민준의 친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민준아, 상속바닥 그는 부자였다. 민준은 망설였다. 누나, 어떻게, 나는 말했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돈이 가족은 아니야. 민준은 거절했다. 아저씨, 필요 없어요. 그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나는 말했다. 아빠, 봐요. 우리가 행복해. 바람이 내 말을 전할 듯 했다. 책 후속편을 썼다. 용서의 여정. 더 깊은 이야기. 출간식에서 옛 친구들이 왔다. 은지야, 내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흘렀다. 하은이 아프던 날 나는 공포를 느꼈다. 감기였지만 어머니의 병이 떠올랐다. 하은아, 엄마가 지켜. 회복 후 나는 더 소중히 했다. 삶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현우의 사업이 어려워졌다. 경쟁자 때문에. 나는 도왔다. 현우야, 같이 이겨. 우리는 성공했다. 카페가 체인으로 성장했다. 민준이 졸업했다. 변호사가 되었다. 누나, 첫 사건은 가족법이야. 그의 말에 웃었다. 이제 나는 평화로웠다. 과거는 교훈, 미래는 희망. 하은이 10살이 되던 해, 나는 가족 앨범을 만들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 어머니, 지은까지. 하은아, 이게 우리 이야기야? 하은은 물었다. 엄마, 왜 용서했어? 나는 대답했다. 용서가 자유를 주니까. 민주는 결혼했다. 예쁜 여자. 누나, 축하해줘. 결혼식에서 나는 울었다. 민준아, 행복해. 현우는 우리 차례였지라고 웃었다. 카페 사업은 번창했다. 나는 작가로 살았다. 세 번째 책, 가족의 재탄생. 베스트셀러. 어느 날 지은의 무덤을 방문했다. 당신, 이제 놓아줘. 꽃을 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용서 완료. 하은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다. 엄마, 응원해줘. 나는 피아노를 사주었다. 저적 연주를 들으며 어린 나를 생각했다. 현우와 나는 노후를 준비했다. 은지야, 같이 늙자. 그의 말에 웃었다. 삶의 끝에서 나는 만족했다. 드라마는 끝났다. 의미 있는 결말, 용서와 사랑.